어제 보니까 메일이 한 통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호 씨. 이분 뉴스를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가끔씩 대호 씨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뭔가 다른 방송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에 대호 씨가 추천해 주셨던 겸공특보가 정리를 깔끔하게 잘한다 해서 요즘에 푹 빠져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번에 특집처럼 토론 형태가 열렸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호 씨한테 대호 씨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 겸공특보에서 다뤄졌던 토론 내용이 약 1시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고요. 뜨겁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론 마련해봤습니다. 1대1 토론이긴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번에 그 검찰 개혁 추진단이 그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 추진단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 자문위원회에서 항의 차원에서 이제 사퇴를 하신 김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가 신인규 변호사에게 따오신 질문은 이겁니다. 검찰한테,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공소청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준다면 그 보안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보안 수사 개념 확대를 통해서 검사들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면 우리가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 때. 이거 어떻게 할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짜셨고, 반대로 신인규 변호사는 김필성 변호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단순 중상의 사건으로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와 재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안 수사, 중형이 선고된 보안 것을 사례로. 보는 데서 알 수가 있듯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경찰이 꼭 처음부터 좀 문을 열겠습니까? 예. 저에게 먼저 주신 질문이니까 예. 제가 먼저 답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이 검찰권 행사라는 게 수사 기소권이 붙어 있어서 윤석열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게 대원칙인데, 사실 검찰권 행사라는 게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피의자, 수사 받는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한쪽에서는 억울한 피의자 만드는 쪽만을 강조해서 정치 영역에서의 발생한 오류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사의 부실이나 암장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 그래서 수사 독점이나 기소 독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 장치로서 지금 이 보안 수사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주신 질문의 취지를 만약에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권 남용이나 과잉 쪽으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지금까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사고로 친 부분은 많이 없었다. 예를 들면 특수부가 수사 개시권과 인지권을 가지고, 인지수사권을 가지고 토끼몰이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왔고 특수부 일색의 검사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망가뜨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검사들의 만행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의식은 제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합니다만, 동의하지만 평면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지금 토론의 장에서 접근한다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보안 수사권은 잘못된 사례가 많이 없다.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검찰 개혁 논의에 층위가 막 섞여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층위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보안 수사권을 왜 문제 삼는가? 그 문제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검찰 개혁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보안 수사권 논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수 사건에서 또는 정치 사건에서 일부 몇 개의 케이스 때문에 수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는 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 그다음에 이거는 공소권 제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별로 안 되긴 했습니다만,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권력들이 견제받지 않은 상태로 몰려 있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어떤 거냐면, 검찰은 내버려 두면 건드리지 않으면 알아서 잘한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치 사실은 보안 수사권 똑같아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야지 피해자에게 지금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경찰보다 검찰이 그런 쪽에 더 우월하고 뭔가 이
저기 수준이 다른 뭔가가 있다. 검찰이 수사하면 경찰보다 우월하고 더 뛰어난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권력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검찰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걸 떼내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법이 대원칙에 도입이 된 것이고요. 예, 그걸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안 수사권을 준다는 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찰에게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요. 예,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면서 바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왜 예외를 주냐?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예외를 말씀했냐지 이 얘기로 들려요. 근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어느 순간부터는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수사는 아예 손도 대지 말아라로 지금 논의가 가고 있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김필성 변호사님의 주장은 검사들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주장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제가 이해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검찰이 그동안에 권한도 막대했고 그동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거의 토끼몰이식으로 검찰권을 이용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기능적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듯이 보통 검찰권의 행사도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수사, 이제 우리가 소위 실무에서 말하는 특수 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과거에는 지금 이제 폐지가 됐지만은 부패 경제 수사로 돼 있고 그게 이제 6대에서 2대로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과는 의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권의 과잉 윤석열을 막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mm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변호사로서 평소에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제가 고소 대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 그러니까 고소인으로서 피해를 당해서 경찰청에 찾아가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지금 조금 더 반영이 좀 미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검수완박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저랑 상당히 그 생각이 좀 다른 거고. 그럼 신 변호사께서는 포인트는 잡았는데. 보안 예. 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주더라도 그 영역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영역 겁니다. 제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처럼 하더라도 지금의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과거 특수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수사 기소가 지금 분리됐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수사 기소권이 한 군데 있었는데 윤석열 같은 일당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수사를 시작하면서 별건 수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으로서 종결이 된 사안이라서 과거처럼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제2의 중수청의 부활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저는 비약적으로 가는 것은 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형사 사건, 그러니까 민생 사건이나 보통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저는 보안 수사 논의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 약간 제가 오늘 토론을 좀 구체적 대안 중심으로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보안 수사권을 만약에 영역을 제한해서 공소청 검사에게 남기는 방식도 안 된다고 안 보십니까?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가 예. 있죠. 일단 좀 언론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언론은 지금- 가급적 좀 아니요, 짧게 짧게 할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논리를 자, 방금 이 장면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거에서 원론적인 건 좀 빼고 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거의 다 말씀하셨죠. 첫째는 피해자 보호. 또 하나는 현재의 검찰의 문제는 특수부에만 있다라는 예. 그런 논리인데 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예. 들면 이제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걸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처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왜 나왔는지 뭐 권력 분리면 이런 얘기를 추상적인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권력 분리나 이런 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요. 특수부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지금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건 일반 형사보다 마찬가지였고요. 예. 지금 그게 정치 사건이나 특수 사건이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예. 국민들 이게 언론에서 비추어졌기 때문이지 일반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얼마나 국민들 인권이 많이 밟혔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과거사 사건도 꽤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무슨 권력 남용이나 국가폭력 사건들의 피해자 거의 전부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심한
다른 뭐 유명한 막걸리 저기 저기 뭡니까 국보법 사건처럼 술 먹다가 국가 욕했다고 잡혀 들어가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권력자거나 아니면은 그거 저기 뭐 대단한 무슨 근데 그거는 좀 오래전 얘기 아닌가요? 오래전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돼왔. 그러니까 그때까지 원래는 이제 연원이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예.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사건 중에서 일반 형사술 사건에서도 검찰이 진짜 저기 피해자나 아니면 관련자들 무시하면서 했던 사건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해봤으니 그런 게 있다라는 개인적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러면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게 되는. 그럼 저도 사실 이런 논의할 때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요. 구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구조가 특수부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사실은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디가 공격을 받았냐면 공안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수부가 사실은 전면에 저기 등장한 거는 윤석열 등장 이전 이후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공안 사건이 주로 국보법이나 아니면은 시위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안이 아니 김 변호사께 그러니까 제가 내고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특수부의 특별한 케이스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통제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신 변호사께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긴 주되 정치 수사를 하지 않고 민생 사건에만 보안 수사가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영역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니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을 좀 제한해서 보안 수사권 주면 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건 형사 사건이잖아요. 남양주 괴물림 사건 이런 거는 너무 많아서 그런 거는 보안 수사가 좀 필요 필요한 게 아니냐. 피해자를 2번 스크리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특수수사나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견제균형 원리가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울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런 그 검찰이 스크리닝을 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스크리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감찰기구나 아니면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두면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현재로서 안 들어있는데 원래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 안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하는 통제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거기는 구성원이 누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회니까 기본적으로 뭐 감사원이나 아니면 공정위 같은 그런 조직을 두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당도 들어오고 아니면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전문단체에서 추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사무처를 두고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 국수위가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중수청 법안에는 추진단이 만든 법안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뭐 별도의 독립된 감찰관,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같은 별도의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위원회들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검찰에게 이거를 권한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외부 제3의 그런 외부 시민 참여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방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제가 좀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 아까 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보안 사건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극대화하자라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남용 사례가 있으면 또 우수 사례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가 어렵고 제가 이걸 한번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그 보통 검찰권 남용이라는 사례는 토끼몰이식으로 수사 개시, 별건, 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터는 게 보통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예훼손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이나 폭행 사건에서 일반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누구를 더 인지를 더 해가지고 수사를 더 몰고 가서 토끼몰이를 한다. 표적성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수사, 정치수사, 부패수사 이쪽 정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저도 실무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우려는 많이는 없는 건 사실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이따가 반박을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국수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검수 완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대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수사 기소 분리는 대찬성이지만 이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수사를 인지든지 고소장이 들어와서 개시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 개시가 돼서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하죠. 이제 중수청이 하고. 그럼 이제 가운데 단계에서 수기분리 원칙에 의해서 검찰청, 공소청이 이제는 기소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이제는 공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형벌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법무부가 또 하죠. 이런 식의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 선으로 어떤 것처럼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선처럼 연결이 돼 있는 과정 속에서 유독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만 똑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 뭐 다른 아까 제3의 기관 국수위나 이런 걸 말씀하시면 이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수위를 만든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건 위원회 조직인데 위원회 조직으로 이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일일이 다 검토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떨어진다.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런 좋은 대안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좋은 안에 대해서 성안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저 같은 사람도 보안 수사권 뭐 악용 사례를 그러면 우려하시니까 제 주장을 철회하고 그쪽 안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국수위법에 대해서는 뭐 발의 정도는 됐겠습니다만은 크게 공론화나 내용이 없다. 제가 이해하는 바가 좀 없습니다.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것보다는 국수위 같은 제3의 조직을 띄우는 게 낫다, 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네. 신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안 수사권을 일정 영역으로 한정하면, 예를 들면 형사 사건 정도로 한정하면 크게 검찰이 표적 수사나 정치 수사를 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지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제가 몇 번 예. 지금 사실 같은 취지로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1시간가량 분량에서 한 지금 3분의 1 정도 앞에 다뤄봤는데 혹시 풀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은 어제자 경공특보를 제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 시청자분 요청대로 그냥 제 주관적으로 한번 느낀 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요 제 댓글부터 채팅창 내용을 쫙 봤는데 우리 자문위원단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님 너무 약하다, 논리가 너무 깨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같이 발음이 질질 새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쉽게 연습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방송을 하시던 분이 아니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구간이죠. 논리가 빈약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하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한다면 특정 영역에 제한을 둬서라도 해야 된다. 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 제대로 안 해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보안 수사권 자체를 뺏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김필성 자문위원 하셨던 분께서는 아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입장차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봤는가? 한번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관이니까요, 이거는. 자, 정부가 검찰과 경찰이 있어요. 검찰과 경찰 각각 오른팔과 왼팔한테 시민들을 지키라고 총을 쥐어줬어요. 그쵸? 근데 오른팔이었던 검찰이 시민들을 지키기도 하는데,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표적 수사라든가 무리한 기소, 남용을 통해서 총을 막 난사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총을 준 의도는 시민들을 지키라고 줬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 왜 의제가 되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검찰한테서 저 총을 뺏어야 되겠다, 총을 지키라고 줬더니 자기들 멋대로 쓰기도 하네, 이 위험하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그러면 왼팔이었던 경찰은 총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냐,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할 거냐,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한테 총을 뺏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럼 제가 보는 시점에서의 문제는 뭐죠? 둘 다 시민들을 지키라고 총을 줬는데 누군가가 검찰이 지키는 일도 하긴 하지만 누군가는 총을 권력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뺏었는데 왜 경찰 이야기가 나와야 됐고 경찰은 총을 쏘지 않았잖아 지금. 그리고 만약에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경찰이 잘 못해왔던 일들을 검찰이
일부분 보완을 잘 해온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못한 부분만 존재하진 않겠죠. 그런데 총을 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뺏자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냐? 그러면 여태까지 경찰한테 맡기면 경찰이 여태까지 못 해온 것들이 있는데 경찰로 되냐? 경찰한테 맡길 때는 경찰이 잘할 수 있게 경찰을 보완을 해줘야죠. 검찰한테 총을 뺏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경찰이 그러면 이 역할도 추가적으로, 오늘날 검찰이 총을 뺏어가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더 잘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끔 경찰에서 추가를 해야죠. 그게 아마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논의가 잘 되지 않아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오늘날 갑자기 이게 치열하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포인트 지점이 어디냐고 보냐면, 이게 바로 정부 입법안이라는 게 세상 밖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게 드러난 순간부터 입장을 정하고 편을 정하고 지지하는 토론의 성향이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로 전제 자체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양측에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를 두고 둘 다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을 하죠.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러겠다라는 여자와 달리 한 여자가 머뭇거리죠. 차마 자신의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머뭇거리는 여자를 발견하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가 진짜 저 아이의 엄마가 맞구나 라고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렇습니다, 전제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오늘날 사실 민정수석이 들어간 정부 안 자체가 뭐라고 나왔어요?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내용이 공표가 되면서부터 화제가 됐잖아요. 그럼 전제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 내용 아래 정부 입법안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부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그러면 김필성 변호사는 어떤 반응일까요? 좋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반대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맞서 싸웠을까요?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면 쉽게 답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제를 뒤집어 보니 좀 간단하죠? 자, 그래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냐 안 하냐, 논리가 딸린다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 환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대변인을 했던 분과 공영방송까지 많이 나가시는 분과, 그리고 방송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확실히 밀려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글을 잘 쓸 수 있거든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잘 모른다라고 판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날 주목하는 문제점은 이 뒷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만들어낸 아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싶은 뒷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단을 만들어낸 아빠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단을 만들어낸 아빠의 존재, 즉 봉욱 민정수석이 사라지고 우리는 오늘날 정작 본질은 없어진 채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뜨거운 토론의 논의를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던져진 겁니다. 지금 모든 지지자들이 갈라져서 모두 양측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는 쏙 빠진 채 말이죠. 물론 보안 수사권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점. 그래서 오늘날 논점이 핵심이 보안 수사권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집어넣은 당사자는 반대로 조용히 입을 다문 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실컷 들을 수 있었다. 본질이 사라진 토론. 정작 이 사단을 만들어낸 당사자는 사라졌고 그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놓고 싸우는 상황. 그러니 어느 측도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 자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건 맞겠지만 이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숙한 논의 끝에 좋은 대안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대안은 100%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결정권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반대의 내용을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 표명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토론 끝에 안을 내놓는다 하면 그 역할은 하고 있었던 기존의 행안부나 법무부나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겠죠. 왜?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다퉈서 해결해야 되니까요.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자문단, 민정보호수석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당정대가 협의하고 그 안을 내놨어야 될 상황에 사람들에게 2주간의 시간을 놓고 너네들끼리 한번 그럼 치열하게 토론해봐라. 결정권은 주지 않은 채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 지지자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양측의 지지자들이 아니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정작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누군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드리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거라서 제가 한번 짧게 녹화로만 그냥 영상은 제가 패스를 하고 이 내용 메시지만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라이브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말에도 다른 방송들까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볼만한 토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정리 괜찮았나요? 사실 이 토론은 저기 국무회의 생중계하듯이 그냥 불러놓고 한번 쫙 봤어야 됐어. 도대체 이 의견을 안건을 왜 넣은 겁니까? 민정보훈수석 딱 앉혀놓고 저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방송 나와서 와 이제 뭘 좀 얘기해 주겠구나라고 해서 얘기해 줄 줄 알았던 우리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정성호 보좌관 앉혀놓고 그리고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소속인데 마치 어제 갑자기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맞는 것 같다라고 갑자기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자기 소속인데 갑자기 와서 의견을 살짝쿵 얘기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갖다 놓고 자문위원단 갖다 놓고 국무총리는 몰랐을까? 국무총리 산하 DF인데 갖다 놓고 그거를 생중계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결정권자들이 해결하는 문제야 되거든요. 그 논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지. 우리끼리 백날 떠들으면 뭐해요? 그중에 뭘 반영해 줄지 모르는데. 자, 그런 날들도 하나씩 오겠죠 언젠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바랄 수도 없으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리 좋았다고 우리 류뚱님이 우리 플라워님이 최고였다고.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셨는데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다른 의견도 괜찮으니까요. 다른 의견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니 댓글창에 편하게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서로 너무 상처 주지 말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밤 12시에 오늘의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